지금 이 순간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들이 시작됩니다. 세상을 뒤흔든 역사, 숨겨진 진실, 그리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까지. 테헤란의 거리를 걷다 보면 아주 기묘한 풍경과 마주하게 됩니다. 건물 외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벽화 속에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을 이끌었던 아야톨라 루홀라 호메이니와 현 최고 지도자 알리야 쥐구면 하메네이의 엄숙한 얼굴이 시민들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혁명의 신성함과 국가의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듯 무겁고 단호합니다. 하지만 그 거대한 벽화 아래 좁은 골목길과 은밀한 카페에 모여있는 젊은이들의 모습은 벽화 속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합니다. 그들은 스마트폰을 들고 가상사설망을 우회하여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국가가 엄격하게 통제하는 장벽 너머의 자유로운 공기를 호흡하고 있습니다. 한 도시 안에, 아니 한 국가 안에 이토록 극명하게 충돌하는 두 개의 세계가 공존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란이 직면한 균열의 시작점이자 가장 뼈아픈 모순입니다. 과거 이란의 지도자들은 신의 이름으로 국가를 통치하며 대중의 절대적인 복종을 요구했고, 오랫동안 그 견고한 통치체제는 외부의 어떤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철옹성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몇 년 전 한 젊은 여성의 죽음으로 촉발된 마흐사 아미니 사건은 단순한 시위를 넘어 이란 사회의 깊은 단층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역사적 변곡점이 되었습니다.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 경찰에게 체포되어 죽음에 이른 그녀의 비극은 수십 년간 억눌려 있던 분노라는 거대한 화약고에 불을 붙인 작은 불씨였습니다. 분노한 여성들은 거리에 쏟아져 나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타오르는 불길 속에 히잡을 던져 넣으며 오랜 침묵을 깼습니다. 이는 단순히 국가의 복장 규제에 대한 반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국가와 국민 사이에 강제로 맺어졌던 낡은 사회적 계약을 이제 그만 폐기하겠다는 엄숙한 선언이자 신정체제의 정당성 자체를 밑바닥부터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역설적인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테헤란 정권은 대외적으로 중동 전역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대한 권력 집단입니다. 그들은 레바논, 예멘, 시리아, 이라크 등지에 퍼져 있는 무장 대리 세력들에게 막대한 자금과 첨단 무기를 지원하며 영내 패권을 쥐고 흔듭니다. 수천 킬로미터 밖의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서방 세계의 맹렬한 경제 제재 속에서도 우라늄 농축을 이어가며 핵 개발의 문턱까지 다가설 만큼 막강한 물리력을 과시합니다. 그런데 이토록 강력하고 무자비한 무력을 자랑하는 정권이 정작 테헤란 도심의 좁은 골목길에서 히잡을 벗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평범한 소녀들의 그림자 앞에서는 당혹감과 두려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제국을 호령하는 사자처럼 굴지만 안으로는 자신들이 통치하는 시민들의 조용한 불복종에 매일 밤 공포를 느끼는 것입니다. 권력자들은 거리에 나온 시위대를 무장병력으로 잔혹하게 진압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면 모든 것이 다시 예전처럼 통제될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거리는 다시 조용해졌고 사람들은 일상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력에 의해 진압된 것은 사람들의 연약한 육체일 뿐, 한번 산산조각 나버린 두려움의 장벽은 결코 이전의 상태로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정권을 향한 돌이킬 수 없는 불신과 경멸이 깊게 뿌리내렸고, 이란 사회 전반에는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폭풍 전야의 무거운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찻잔 속의 태풍 같은 단순한 반항이 아니라 체제를 지탱하는 기둥을 서서히 갉아먹는 치명적인 균열입니다. 신성함을 무기로 삼아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렸던 거대한 벽에 마침내 돌이킬 수 없는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소녀들이 머리에 쓴 히잡을 벗어 던지는 일만 일어났다면 이 거대한 철권 통치 국가가 지금처럼 뼛속 깊이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정권의 수뇌부를 진정으로 잠 못 들게 하는 가장 끔찍한 악몽은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구호가 아니라
매일 아침 시민들이 묵묵히 마주해야 하는 슈퍼마켓의 영수증에 적힌 숫자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시민들을 짓누르는 가장 가혹한 고문은 신앙의 강요가 아니라 매일 곤두박질 치는 화폐의 가치입니다. 이란의 공식 화폐인 리알화의 가치는 지난 몇 년간 그야말로 자유낙하를 거듭해왔습니다. 서방의 강력하고 촘촘한 경제 제재가 국가의 목줄을 죄어오는 가운데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은 마치 소리 없는 암세포처럼 평범한 가정의 식탁부터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주머니에 있던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고기 한 근이 오늘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내일은 아예 살 수조차 없는 허구의 숫자로 변해버리는 일상이 테헤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빵과 달걀을 사기 위해 몇 번이고 가격표를 확인해야 하며 평생을 바쳐 모은 은퇴 자금은 하루아침에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혁명의 가치나 신성한 율법 같은 숭고한 단어들은 당장 오늘 저녁 아이들에게 먹일 밥 한 그릇을 걱정해야 하는 부모들에게는 아무런 위로도 의미도 되지 못합니다. 이 끔찍한 경제난이 더욱 뼈아픈 이유는 이란이라는 국가가 품고 있는 웅장한 지리적, 자원적 모순 때문입니다. 이란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한 원유와 천연가스 매장량을 자랑하는 자원의 축복을 받은 땅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그 막대한 부를 통해 국민들에게 풍요롭고 안정적인 삶을 보장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이란 국민들은 자원의 바다 위를 떠돌면서도 극심한 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국가의 막대한 부는 서민들의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대신 부패한 특권층의 배를 불리고 국경 너머에 끝없는 대리전을 치르는데 끊임없이 증발해버렸습니다. 평범한 노동자들이 텅 빈 지갑을 쥐고 절망하는 동안 정권의 수뇌부와 결탁한 기득권층은 부를 독점하며 그들만의 견고한 성벽을 높이 쌓아 올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란 국민들이 태어날 때부터 국가와 종교를 증오했던 것은 아닙니다. 1979년 혁명 당시 광장에 모인 수백만 명의 시민들은 부패한 왕정을 몰아내면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 모두가 평등하게 빵을 나눌 수 있는 신성한 국가가 도래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성직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원자를 자처하며 민중의 지지를 얻어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4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신성했던 약속은 처참한 기만으로 끝이 났습니다. 종교적 권위라는 것은 사람들의 삶이 어느 정도 지탱될 때만 그 힘을 발휘하는 법입니다. 텅 빈 위장은 그 어떤 위대한 이데올로기나 신성한 교리보다도 강력하게 체제의 정당성을 무너뜨립니다.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들에게 지배층이 내세우는 율법은 그저 자신들의 무능과 부패를 가리기 위한 낡고 위선적인 방패로 보일 뿐입니다. 국가의 경제는 사실상 붕괴 상태에 이르렀고 국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으며 정권의 이념적 토대는 이미 오래전에 수명을 다했습니다. 거리에서는 매일같이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시장에서는 물건을 팔지 못하는 상인들의 한숨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역사 속 수많은 제국과 독재 정권들이 바로 이 지점에서 내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산산조각 나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경제적 파탄과 민심의 이반은 필연적으로 정권의 붕괴를 부르는 가장 확실한 전조 증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기이한 일입니다. 이 모든 파멸의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의 신정 정권은 어찌된 일인지 무너지지 않고 그 숨통을 질기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분노의 파도가 끊임없이 몰아치는데도 방파제는 묘하게도 굳건히 버티고 서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다면 경제가 파탄나고 국민이 등을 돌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대체 어떤 마법 같은 힘이 이 붕괴해가는 체제를 여전히 지탱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해답은 종교도 이념도 아닌 이란 사회의 가장 깊은 어둠 속에 또리를 틀고 있는 검은 옷의 그림자 군단에 숨어 있습니다. 체제가 붕괴의 벼랑 끝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테헤란 정권이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 그것은 바로 이슬람 혁명 수비대라는
거대한 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 이란에는 정규군이 따로 존재하지만 국가의 진짜 권력을 쥐고 흔드는 것은 바로 이 검은 옷을 입은 그림자 군단입니다. 처음 이들이 창설된 목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1979년의 혁명 이후 과거 왕정의 잔재를 청산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새롭게 세워진 이슬람 공화국 체제를 수호하는 것이 그들의 유일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조직은 단순한 군사 집단을 넘어 이란이라는 국가 전체의 핏줄을 장악한 거대한 기생체이자 하나의 국가 안의 국가로 진화해버렸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진짜 힘은 그들이 보유한 탄도미사일이나 무장한 전투원들의 숫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진정한 권력은 이란 경제의 심장부를 꽉 쥐고 있는 막대한 자본력에서 비롯됩니다. 이들은 국가의 주요 물류가 오가는 항만과 공항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으며 거대한 토목 건설 사업, 국가의 핏줄인 통신망, 원유 생산과 수출, 심지어 외부의 감시를 피한 밀수와 암시장 네트워크까지 국가 경제의 가장 알짜배기, 이권들을 모조리 독점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경제 규모의 막대한 부분을 이들이 직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일 정도로 혁명 수비대는 단순한 군대를 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거대한 거대 기업, 집단이나 다름없습니다. 서방의 강력한 경제 제재가 평범한 이란 국민들의 목을 조르며 삶을 파탄내는 동안에도 이들은 오히려 감시망을 피한 지하 경제를 통해 자신들의 부를 더욱 어마어마하게 불려나갔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이한 진실이자 이란이 품고 있는 가장 거대한 모순을 하나 마주하게 됩니다. 원래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이슬람 혁명의 숭고한 가치와 신성한 이념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가장 단단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란 권력의 뼈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혁명 수비대가 신성한 이슬람 혁명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슬람 혁명이라는 낡고 성스러운 껍데기가 혁명 수비대의 거대한 경제적 이권과 기득권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한 명분으로 존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신의 이름과 종교적 교리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비즈니스를 정당화하고 부패한 권력에 도전하는 평범한 시민들을 신성모독과 반역죄로 몰아세우기 위한 아주 편리하고 견고한 도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서 울부짖는 시민들의 절규에 결코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만약 타협을 통해 체제가 흔들리고 통제력을 잃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정치적 이념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피를 묻혀가며 쌓아올린 어마어마한 경제적 제국과 그들만의 안락한 생태계 자체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자 군단은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로 나온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하게 총구를 겨누며 끔찍한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감정과 자비가 거세된 차갑고 거대한 강철 기계처럼 오직 자신들이 구축한 제국의 생존만을 위해 이란 사회 전체를 숨막히는 공포로 억누르고 있습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주어야 할 국가의 보호막이 오히려 자신들을 짐승처럼 사냥하고 짓밟는 무자비한 포식자로 돌변한 끔찍한 현실을 매일 마주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폭력이라는 물리적 무기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억압과 통제의 힘이 오직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만 통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무자비한 강철기계라 할지라도 공포라는 감정 자체가 아예 거세된 대상 앞에서는 결국 그 날카로운 이빨이 부러지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란의 거리에는 거대한 권력의 폭력 앞에서도 두려워하는 방법을 아예 잊어버린 완전히 새로운 세대가 역사의 전면으로 당당하게 걸어 나오고 있습니다. 혁명의 피와 화염 속에서 태어난 이슬람 공화국은 이제 인구 통계학적인 거대한 지진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이란 전체 인구의 압도적인 다수는 1979년 이슬람 혁명이나 그 직후에 벌어진 잔혹한 이란
이라크 전쟁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젊은 세대, 즉 Z세대로 채워져 있습니다. 기성세대에게 혁명은 부패한 팔레비 왕정을 몰아낸 피 끓는 자부심의 상징이거나 혹은 최소한 국가의 생존을 위해 함께 견뎌내야만 했던 뼈아픈 역사의 트라우마였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율법이라는 이름 아래 가해지는 국가의 강압적인 통제를 체념하듯 받아들이며 살아남기 위해 침묵하는 법을 뼛속 깊이 배웠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에 태어나 스마트폰과 가상사설망을 통해 숨쉬듯 전 세계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지금의 이란 젊은이들에게 부모 세대의 낡은 이념은 자신들의 발목을 잡는 무겁고 불쾌한 족쇄일 뿐입니다. 이들 새로운 세대는 유튜브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받아 건너 한국의 또래들이 어떤 음악을 듣고 열광하는지, 유럽의 청년들이 어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지, 심지어 이웃한 아랍 국가들이 원유의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얼마나 화려하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건설하고 있는지를 매일 목격하며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화려한 디지털 세계에서 로그아웃하고 고개를 들어 눈앞에 차가운 현실을 마주하는 순간 그곳에는 히잡의 매무새를 감시하는 도덕경찰의 몽둥이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적인 청년 실업률만이 존재합니다. 이 극단적인 괴리감은 단순히 세대 간의 문화적 갈등을 넘어 체제 자체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묻는 날카로운 비수로 변모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 국가는 더 이상 신의 대리인도 혁명에 숭고한 수호자도 아닙니다. 과거 기성세대 중 일부가 성직자들을 압제자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신성한 해방자로 굳게 믿었다면 지금 거리로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의 눈에 비친 기득권층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 Z세대에게 성직자와 혁명 수비대 수뇌부는 종교라는 거룩한 가면을 쓴 채 평범한 청년들의 청춘과 낭만 그리고 다가올 미래를 무참히 강탈해가는 탐욕스러운 약탈자에 불과합니다. 기성세대가 체제의 억압에 순응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던 이유는 가족과 지켜야 할 무언가가 있었고 국가의 잔혹한 폭력을 목격하며 공포를 학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평생을 지독한 경제난과 숨막히는 사상 통제 속에서 살아온 젊은이들은 애초에 국가로부터 받은 혜택도 잃어버릴 기득권도 없습니다. 살아있어도 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데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냐는 그들의 비장하고도 서글픈 외침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이란의 지배층을 가장 근원적인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총칼로 중무장한 진압군 앞에서 맨몸의 10대 소녀들과 20대 청년들이 한치의 물러섬 없이 눈을 부릅뜨고 맞서는 장면은 숭고함을 넘어 비장함마저 자아냅니다. 이들이 거대한 국가의 폭력 장치에 맞서며 목숨을 걸고 요구하는 것은 거창한 정치적 이데올로기나 새로운 신학적 해석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자유롭게 입고 내가 듣고 싶은 음악을 거리낌 없이 들으며 땀 흘려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아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지극히 평범하고 상식적인 일상을 원할 뿐입니다. 국가가 국민에게 보장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권리조차 사치가 되어버린 이 비극적인 땅에서 이란의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붉은 피로 낡고 썩어빠진 신정체제의 견고한 벽에 치명적인 균열을 새겨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막강한 군사력과 정보망을 총동원해도 이들의 투명한 분노를 결코 베어낼 수 없고 점차 통제력을 상실해간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테헤란의 수뇌부는 심각한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이념도 경제도 모두 처참한 실패로 돌아가고 내부의 붕괴가 서서히 초입기에 들어갔을 때 국가는 모든 독재 정권이 벼랑 끝에 몰린 위기의 순간마다 사용했던 아주 익숙하고 오래된 탈출구를 향해 고개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외부의 적을 향해 총구를 겨누는 피비린내 나는 체스판입니다. 내부가 붕괴될 위기에 처한 권력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고전적이고 파괴적인 탈출구는 바로 외부의 거대한 적을 창조하거나 그 적과의 갈등을 극대화하여 대중의 시선을 밖으로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테헤란의 수뇌부 역시 이 낙지만 효과적인 전략을 택했습니다. 이란 국경 너머로 시야를 넓혀 중동의 지정학적 지도를 살펴보면 이들이 수십 년에 걸쳐 얼마나 치밀하고
거대한 핏빛 체스판을 짜왔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자 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그리고 이라크와 시리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민병대들까지. 이른바 저항의 축으로 불리는 이 거대한 무장대리, 세력의 네트워크는 모두 테헤란에서 흘러나온 막대한 자금과 정교한 무기, 그리고 전략적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기지를 포위하는 거대한 불의 고리를 완성했고, 수시로 국경을 넘나드는 로켓과 드론 공격을 통해 중동 전역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화약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대외적인 무력 시위와 긴장 고조는 표면적으로 이란이 영내 패권국으로서의 막강한 위상을 과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적으로 수백 발의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날려보냈던 화려하고도 파괴적인 밤하늘의 광경은 이슬람 공화국이 절대적인 군사 강국임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는 듯 했습니다. 국가의 선전 매체들은 이 압도적인 불꽃놀이를 쉴 새 없이 방송하며, 미국과 시오니스트라는 거대한 외부의 적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온 국민이 신성한 깃발 아래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매일같이 부르짖습니다. 외부의 적이 우리의 목숨을 노리고 있으니 지금 당장 빵이 부족하고 자유가 억압받는 고통쯤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는 무언의 협박이자 억지스러운 설득인 셈입니다. 그러나 지정하게 냉혹한 렌즈를 통해 이 화려한 미사일쇼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밖을 향해 쏘아 올리는 거대한 미사일과 대리 세력들의 맹렬한 공격은 사실 이란 정권이 지닌 무한한 힘의 증명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내부의 극심한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절망적인 연막탄에 가깝습니다. 국내의 경제가 파탄나고 젊은 세대의 분노가 통제불능의 상태로 치닫자 정권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분노의 방향을 외부로 돌릴 거대한 위기가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포성이 커질수록 내부에서 권력자들의 숨소리는 더욱 가빠집니다. 그들은 대외적인 군사적 긴장감을 극한으로 끌어올림으로써 체제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반역으로 규정하고 짓밟을 수 있는 완벽한 명분을 얻고 있습니다. 결국 저항의 축이라는 거대한 체스판은 외부의 적을 섬멸하기 위한 공격용 무기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테헤란 정권 스스로의 붕괴를 막기 위해 쌓아 올린 최후의 방어벽인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것이 완벽하게 계산된 공포와 긴장 속에서 정권은 내부의 균열을 억누르며 자신들의 권력이 영원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체스판의 말들은 테헤란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고, 내부의 불만은 강력한 억압과 외부의 위협이라는 명분 아래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 치밀한 권력의 구조는 그 어떤 외부의 타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정학적 거대 담론과 완벽해 보이는 권력의 계산조차도 때로는 역사의 변덕스러운 우연 앞에서 한순간에 무력하게 무너져 내리기도 합니다. 짙은 안개가 첩첩산중을 무겁게 짓누르던 5월의 어느 날, 차기 최고 지도자라는 권력의 정점을 향해 날아가던 헬리콥터 한 대가 굉음과 함께 차가운 산중턱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짙은 안개가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게 내려앉은 2024년 5월의 어느 날, 아제르바이잔 국경지대를 방문하고 돌아오던 헬리콥터 한 대가 험준한 산악지대에서 갑작스럽게 통신이 두절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의 피말리는 수색 끝에 헬기는 뼈대만 남은 채 처참하게 불탄 잔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 추락한 헬기 안에는 이란의 대통령 에브라임 라이시가 타고 있었습니다. 한 국가의 최고 위급 지도자가 비극적인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전 세계를 놀라게 할 대형 뉴스였지만, 테헤란의 권력 심장부를 강타한 충격파는 단순한 대통령의 죽음 그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이시는 그저 임기가 정해진 행정부의 수반이 아니라 현 최고 지도자 알리암의 네이의 뒤를 이어 이란의 절대 권력을 물려받을 가장 유력하고 완벽하게 준비된 단 한 명의 후계자였기 때문입니다. 라이시는 수십 년간 사법부의 핵심 요직을 거치며 정권의 반대파를 무자비하게 숙청해온 인물로 강경파와 혁명 수비대 모두가 안심하고
지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카드였습니다. 최고 지도자 하메, 네이와 지배층은 다가올 권력, 누수와 내부 분열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몇 번의 선거에서 개혁파와 잠재적 경쟁자들을 철저하게 가지치게 하며 오직 라이시 한 사람만을 위한 탄탄대로를 닦아주었습니다. 그들은 라이시라는 확고한 체스말을 통해 하메네이 이사 후에도 신정체제의 뼈대가 아무런 잡음 없이 그대로 유지되는 완벽하고 매끄러운 권력, 승계 시나리오를 수십 년에 걸쳐 치밀하게 완성해두고 있었습니다. 권력의 정점은 철저히 통제된 계획 아래 안전하게 이양될 것이며 체제는 영원할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이란의 지배층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험준한 산맥을 휘감은 짙은 안개와 예측 불가능한 기후 혹은 기체의 결함이라는 아주 우연하고 맹목적인 자연의 섭리가 그 모든 치밀한 계획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라이시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당장 내일이란 신정체제의 물리적인 붕괴를 가져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전히 혁명 수비대는 막강한 총구를 쥐고 있고 국가의 정보망과 억압 시스템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차갑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거리에 당장 수백만 명의 군중이 쏟아져 나와 정권을 타도하는 혁명의 불길이 솟아오른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헬기 추락 사고가 만들어낸 진짜 끔찍한 비극은 눈에 보이는 체제의 겉모습이 아니라 겹겹이 쌓아올린 강철 금고의 중심부에 거대하고 치명적인 권력의 공백을 뚫어버렸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수십 년을 공들여 세워둔 유일한 대들보가 예고도 없이 무너져 내리면서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다고 믿었던 권력의 승계 구도가 하루아침에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짙은 안개 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이제 테헤란의 은밀한 밀실 안에서는 겉으로는 국가적인 애도를 표하면서도 속으로는 새로운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암투가 피 튀기게 시작되었습니다. 라이시라는 거대한 방파제가 사라진 상황에서 혁명 수비대의 분파들, 보수 강경파의 원로들, 그리고 권력의 주변부를 맴돌던 야심가들은 각자의 생존과 어마어마한 경제적 이권을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 치열한 물밑 전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리에서 돌을 던지는 시민들의 분노나 이스라엘의 정밀 타격보다 절대 권력을 향한 내부 엘리트들 간의 걷잡을 수 없는 분열과 맹목적인 탐욕이 체제를 밑바닥부터 갉아먹는 훨씬 더 치명적인 독약이 되어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권력의 팽팽한 긴장감이 진공 상태를 만나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위험한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장 유력했던 후계자가 사라진 지금, 테헤란의 모든 시선은 이제 단 하나의 의자, 85살의 노인이 앉아있는 그곳을 향해 쏠리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라이시의 갑작스러운 공백은 이제 이란이 마주한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수면 위로 완전히 끌어올렸습니다. 테헤란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는 곳은 단 하나, 바로 35년이 넘는 기나긴 세월 동안 이란의 절대 권력을 쥐고 군림해온 85살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건강 상태입니다. 그의 늙어가는 육체는 이란이라는 국가 구조 안에 장착된 가장 파괴적인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외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은 정밀한 방공망으로 요격할 수 있고 거리로 쏟아지는 시민들의 분노는 곤봉과 총탄으로 억누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냉혹한 생물학적 진실 앞에서는 그 어떤 절대 권력자도 영원히 군림할 수 없습니다. 하메네이의 심장 박동이 영원히 멈추는 그 순간, 수십 년간 율법과 억압의 이름으로 아슬아슬하게 유지되어 온 권력의 거대한 둑은 무너지고 통제불능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칠 것입니다. 라이시라는 통제된 후계자가 사라진 밀실 안에서 이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은 하메네이의 둘째 아들 모즈타바 하메네이입니다. 그는 대중 앞에 나서는 법이 거의 없지만 아버지의 두터운 신임과 마쿠의 권력을 바탕으로 정보기관과 혁명 수비대 내부에서 굳건한 세력을 은밀히 구축해왔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지점에서 신정체제는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거대한 자기 모순에 빠집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이 내세웠던 가장 핵심적인 명분은 핏줄을 통해 권력을 세습하던 타락한 팔레비 왕정을 영원히 몰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혁명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최고 지도자의 자리가 다시 아들의 핏줄로 세습된다면 그것은 이슬람 공화국이 결국 종교의 거룩한 탈을 쓴 또 다른 형태의 억압적인 왕조로 전락했음을 전 세계와 이란 국민들 앞에 시인하는 꼴이 됩니다. 명분과 실리 사이에 이 지독한 딜레마 속에서 모즈타바의 승계를 밀어붙이는 세력과 권력을 나누어 가지려는 세력 간의 피비린내 나는 내전은 이미 막을 올렸습니다. 권력의 심장부를 구성하는 보수적인 고위성직자들과 혁명 수비대 내부의 여러 분파들은 최고 지도자의 죽음 직후에 펼쳐질 텅 빈 권력의 진공 상태를 먼저 선점하기 위해 치열하고 냉혹한 수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신의 숭고한 뜻이나 혁명의 이념 따위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곳에는 오로지 누가 국가의 막대한 자원과 지하 경제의 이권을 독점할 것인가, 혹은 누가 정치적 숙청의 칼날을 피해 끝까지 살아남을 것인가 하는 처절한 생존 게임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권력은 나눌 수 없으며 패자는 모든 것을 잃는 이 잔혹한 암투 속에서 차라리 이스라엘의 폭격이나 미국의 경제 제재는 사소한 외부 변수로 전락해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억압적인 정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민중의 뜨거운 혁명이나 압도적인 외부의 군사력일 것이라 낭만적으로 상상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수없이 증명해온 권력의 본질은 언제나 서늘합니다. 가장 웅장해 보이는 요새는 밖에서 쏘아 올린 대포알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문을 안에서 열어젖히고 최고 권력을 차지하려는 내부 엘리트들의 내분에 의해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립니다. 하메네이라는 거대한 우산이 사라지는 순간 그 밑에서 비를 피하며 서로를 경계하던 맹수들은 마침내 숨겨둔 이빨을 드러내고 서로의 목줄을 가차없이 물어뜯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중의 분노가 이미 폭발 직전인 상황에서 지배층 내부의 치명적인 권력 투쟁까지 겹치게 되는 이 완벽한 폭풍우는 낡은 정권의 심장부를 직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마침내 최고 지도자가 눈을 감고 권력의 진공을 틈타 다시금 테헤란의 광장과 거리 곳곳에 시위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른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사람들이 흔히 예상하는 것처럼 이 지독한 국가체제의 완전한 붕괴와 민주주의의 봄을 목격하게 최고 지도자의 죽음이라는 거대한 혼란 속에서 거리에 다시 시위의 불길이 거세게 타오른다면 우리는 과연 사람들이 그토록 염원하던 억압적인 신정체제의 완전한 붕괴와 민주주의의 찬란한 봄을 목격하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지정학과 권력의 냉혹한 역사는 대중의 순수한 희망과는 전혀 다른 훨씬 더 차갑고 어두운 시나리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광장의 분노가 폭발하면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듯 독재가 끝날 것이라 기대하지만 이란 내부의 권력 구조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른바 테헤란 정권의 붕괴라는 말의 의미를 아주 현실적으로 재해석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국가 시스템 전체의 자유로운 해방이 아니라 체제의 가장 강력한 포식자가 낡은 허물을 벗어던지는 섬뜩한 군사적 탈바꿈일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앞서 우리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종교적 이념을 넘어 이란 경제와 무력의 막대한 부분을 독점하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고 지도자가 사라지고 텅 빈 권력의 진공 상태에서 민중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성직자들의 목을 조여올 때 혁명 수비대 수뇌부는 아주 중대한 결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막대한 부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이제는 더 이상 쓸모가 없어진 이슬람 혁명이라는 낡고 무거운 종교적 껍데기를 과감하게 내다버릴 수 있습니다. 대중의 분노를 한 몸에 받는 부패한 고위 성직자들을 거침없이 희생양 삼아 내치고 스스로 질서와 안정을 회복하는 구원자로 위장하여 국가의 전면에 나서는 내부 쿠데타의 시나리오입니다. 종교 권력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을 노려 군사 권력이 국가를 완전히 집어삼키는 것입니다. 이 끔찍한 권력의 변태 과정은 초기에는 아주 기만적이고
달콤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권력을 장악한 군부 세력은 시위대를 달래고 붕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서방의 제재를 완화하려 시도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이란 여성들의 숨통을 조였던 히잡 강제 착용법이나 숨막히는 사회적 통제들을 극적으로 완화해 줄지도 모릅니다. 서방의 언론들은 마침내 이슬람 신정 체제가 무너지고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다고 환호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중에게 내어주는 것은 오직 겉껍데기에 불과한 사회적 유연성뿐입니다. 그 알량한 자유의 대가로 혁명 수비대는 정치적 반대파를 종교적 율법이 아닌 국가안보와 반역이라는 이름으로 훨씬 더 잔혹하고 효율적으로 짓밟으며 어떠한 견제도 받지 않는 완벽한 순수 군사 독재 체제를 구축할 것입니다. 성직자들의 헐거운 신정 정치보다 피도 눈물도 없는 장군들이 지배하는 차가운 병영 국가가 대중을 철저히 통제하는 데는 훨씬 더 치명적이고 빈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광장에서 피를 흘리며 싸우는 이란의 젊은 세대가 직면한 가장 가혹하고 역설적인 위험이자 섣부른 희망을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신의 이름으로 자신들을 억압하던 늙은 성직자들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그 혁명의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어둠 속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념적 죄책감조차 없는 차가운 군화 발자국일 수 있습니다. 독재를 끝내려는 민주주의를 향한 뜨거운 열망이 오히려 가장 완벽하고 무자비한 군부 독재를 탄생시키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는 끔찍한 모순입니다. 권력은 결코 스스로 진공 상태를 허락하지 않으며 조직되지 않은 대중의 분노는 훌륭하게 무장되고 조직된 폭력 집단에게 가장 좋은 먹잇감이 되곤 합니다. 역사는 언제나 이토록 잔인한 모순과 역설을 수없이 목격해왔습니다. 자유를 향한 피 끓는 외침이 또 다른 형태의 강철 감옥으로 이어지는 비극의 굴레말입니다. 그러나 그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낡은 율법책을 든 늙은 성직자이든 최신식 소총을 든 냉혹한 장군이든 이란 국민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란의 현재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잠시 낡은 이슬람 공화국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아래 흐르는 수천 년의 거대한 시간 속으로 시선을 돌려야만 합니다. 이란은 지도 위에 그려진 단순한 중동의 이슬람 국가 중 하나가 아닙니다. 그들의 혈관 속에는 2500년 전 인류 역사상 가장 광활한 영토를 지배하며 세계의 절반을 호령했던 위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자부심이 붉게 맥박치고 있습니다. 과거 페르세폴리스의 웅장한 기둥 아래서 서로 다른 언어와 종교를 가진 수많은 민족을 관용으로 포용하며 눈부신 문명의 꽃을 피워냈던 긍지 높은 민족. 그것이 바로 이란 사람들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진짜 정체성입니다. 하지만 그 찬란했던 제국의 후예들이 오늘날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극적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개방적이고 세계를 향해 열려있던 문명의 교차로가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고립되고 굳게 닫힌 거대한 철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란이라는 국가가 품고 있는 가장 슬프고도 기이한 역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국제뉴스의 헤드라인 속 테헤란 정권은 매일같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파멸을 부르짖으며 중동 전체를 위협하는 반미와 반서방의 최전선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그 무시무시한 철권 통치 정권의 억압 아래에서 숨죽여 살아가는 평범한 이란 국민들은 놀랍게도 중동 그 어느 지역의 사람들보다 서방의 문화와 민주주의적 가치에 가장 깊은 호감과 갈망을 품고 있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매우 높은 교육 수준을 자랑하며 서구의 문학과 예술을 깊이 이해하고 국제사회의 정상적이고 존중받는 일원으로 당당하게 통합되기를 그 누구보다 간절히 열망하고 있습니다. 이 지독한 인지 부조화가 바로 오늘날 이란 사회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깊은 병환입니다. 서방 세계를 향해 파괴적인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리며 극단적인 전쟁을 불사하는 늙은 지배자들과 작은 스마트폰 화면 너머로 펼쳐지는 자유롭고 풍요로운 세계를 동경하며 방 안에서 남몰래 눈물 짓는 젊은 세대, 위대한 역사적 유산을 가진 긍지 높은 민족이 자신들의 의지와는 전혀 무관하게
테러 지원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채 글로벌 사회의 영원한 이단화로 전락해버린 뼈아픈 현실은 국민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과 수치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란 국민들이 목숨을 걸고 거리에 나와 독재에 항거하는 것은 단순히 빵이 부족하거나 히잡이 답답해서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낡고 폭력적인 종교, 이데올로기에 의해 억울하게 강탈당한 조국의 품격과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했을 찬란한 미래를 되찾기 위한 핏빛 몸부림인 것입니다. 과거의 영광스러운 페르시아의 자부심은 이슬람 공화국이라는 차가운 수갑에 묶인 채 조용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무능한 정권으로 인해 잃어버린 수십 년의 세월에 대한 짙은 후회와 이대로 역사의 미아로 전락할 수 없다는 절박한 생존 본능이 이란 전역의 공기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철통같이 강력해 보이는 신정체제의 억압 속에서도 시민들의 마음속에는 국가의 근본적인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겠다는 거대한 열망의 마그마가 끓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적 자각은 그 어떤 무자비한 총칼로도 결코 베어낼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테헤란의 깊은 지하에서 여전히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는 이 억눌린 분노의 불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과연 이 화산이 폭발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테헤란의 깊은 지하에서 여전히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는 이 억눌린 분노의 불길 속에서 이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과연 이 화산이 폭발할 것인가 아닌가가 아닙니다. 진짜 묻고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도 서늘한 질문은 그 폭발이 과연 어떤 형태를 띠며 언제 우리의 눈앞에 그 거대한 실체를 드러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란 정권의 붕괴설은 단순히 대중의 막연한 기대감이나 서방 세계의 희망 섞인 관측에서 비롯된 뜬구름 잡는 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파탄 나버린 경제 지표, 통제를 완전히 벗어나버린 Z세대의 분노, 국가의 부를 탐욕스럽게 포식하는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비대한 그림자, 그리고 그 모든 모순을 짓누르고 있던 늙은 권력자의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치명적인 변수들이 하나의 완벽한 공식을 이루며 도달한 가장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결론일 뿐입니다. 수십 년간 사람들의 마음속에 촘촘히 심어두었던 공포의 장벽은 이미 산산조각 났고 신의 이름을 빌려 세운 신정체제의 성스러운 명분은 시장의 차가운 바닥에 나뒹구는 휴지 조각보다 못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아무리 수만 발의 최신형 탄도미사일로 밤하늘을 붉게 수놓으며 무력을 과시하고 방장여 그물망처럼 짜여진 비밀경찰의 감시망을 통해 사람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철저하게 통제한다 해도 결코 막을 수 없는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거대하고 뚫리지 않을 것처럼 견고해 보이는 강철 같은 권력 구조라 할지라도 그 체제가 시민들의 마음속에서 존재해야 할 정당한 이유와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는 순간 이미 절반은 허공에 떠 있는 거대한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냉혹한 역사적 법칙입니다. 지배의 대상인 국민들이 마음속에서 지배자의 권위를 지워버렸을 때 물리적인 폭력과 억압은 단지 시한폭탄의 타이머를 아주 조금 늦추는 위태로운 발악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가 목격하게 될 붕괴는 헐리우드 영화의 클라이맥스처럼 어느 날 갑자기 거대한 굉음을 내며 화려하게 무너져 내리는 불타는 궁전의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훨씬 더 조용하고 음습하며 밖에서는 알아차리기 힘든 방식으로 서서히 진행되는 끔찍한 뇌파에 가까울 것입니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둥의 속이 하얗게 파먹혀 들어가고 사회의 혈관 속으로 서서히 독이 퍼지며 국가의 모든 기능과 권력의 나사들이 하나씩 튕겨져 나가는 가장 조용한 파멸의 과정 말입니다. 이미 체제의 깊숙한 내부에서는 최고 지도자 사울을 대비한 권력, 엘리트들의 치열하고 잔혹한 각자도생이 핏빛 막을 올렸습니다. 겉으로만 굳건해 보이는 이 거대한 요새의 성벽은 아주 작은 역사의 돌풍 하나에도 속절없이 주저앉을 만큼 처참하게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군사적 외피와 텅 비어버린 정당성 사이에서 이란은 지금 거대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수천 년의 찬란하고 위대한 페르시아 문명을 가슴에 품고도 폭력적인 신정 정권과 그들의 이권을 지키기 위한 비대한 군벌의 볼모가 되어버린 이란 국민들. 그들은 끝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자신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존엄과 평범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오늘 하루도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묵묵히 침묵의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억압의 시간은 비통할 정도로 길지만 역사의 도도한 물줄기가 영원히 거꾸로 흐를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운명의 초침은 누구도 멈출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을 향해 차갑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35년 넘게 이란을 지배하며 이 모든 모순과 갈등의 꼭대기에 외롭게 앉아있던 최고 지도자의 늙고 지친 숨결이 마침내 완전히 멎어드는 그 순간,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위대한 페르시아의 대지는 과연 어떤 끔찍하고도 찬란한 진통을 겪으며 깨어나게 될까요? 그리고 그 기나긴 혼돈과 피비린내, 나는 암흑의 밤이 지나고 난 뒤 맞이하는 아침, 테헤란의 맑은 하늘 위로 떠오르는 태양은 과연 어떤 색깔의 빛을 온 세상에 흩뿌리고 있을까요?